자,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번 테마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여기도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여기도 매년 2문제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금지행위는 우리 앞에까지는 계속 이렇게 뭘 이렇게 해야 하는 의무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 의무라고 하는데 얘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예요. 이걸 부자기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지금 앞에 주어를 달아놨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개공하고 당연히 누가 들어가요? 소공, 중개부조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나 저는 이거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가 이거 7개,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거 해도 돼야 안 돼? 해도 돼요. 왜 해도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니까. 이런 거를 신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마는 거. 이거를 신분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죠? 공무원에게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반시 제재를 좀 보는데 오른쪽 박스를 좀 보세요. 오른쪽 표 185페이지 상단 참고 박스 있는데 1에서 4까지를 왼쪽으로 한번 묶을게요. 1에서 4까지를 왼쪽으로 좀 묶어서요. 우리 처벌이 거기는 몇 년 몇 천의 처벌이 있냐면 1년 1천. 1년 1천 처벌이 있고요. 1에서 4. 그럼 이제 몇 번 남죠? 5, 6, 7 남죠. 5, 6, 7을 왼쪽으로 묶고 얼마? 3년 3천 이렇게 형벌이 있어요. 이 3년 3천에다 표 하나 해주시고 금지행위에서 매년 2개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는 이게 나와요. 섞어가지고 7개가 있잖아요. 금지행위가 섞어놓고 다음 금지행위 중에서 형벌 혹은 제재가 다른 거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7개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돼. 1년 1천과 3년 3천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면 좀 이거는 좀 많이 잘못했구나 이런 개념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지 행위를 좀 볼 건데 여러분이 저 실무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면 좀 적당히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죠? 그럼 이거를 잘 들어보셔야 돼. 이게 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되어지니까 누구에게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의뢰인한테. 그래서 요 개념을 잘 보시면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1호에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매매업에다가 일단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 우리는 무슨 업을 해야 되죠? 뭔 또 매매업을 해. 지금 우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중개업을 해야지. 근데 중개업을 하는데 매매업을 하면 돈이 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지 행위가 아니면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중개업을 하면 부인 이름으로 뭐를 해? 매매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거야. 반대로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매매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매매업은 뭐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걸 매매업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매매업을 금지행위로 해놨냐면 누구랑 누가 거래하는 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공하고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뢰인하고 개공을 비교하면 경험, 지식, 정보 이런 게 월등히 누가 많아요. 개공이.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래가 되니까 그걸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거기 알면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알면서에다 채색합니다. 어떤 사정을 알았대요. 어떤 사정을 알았대. 그럼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고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악의라고 해요. 여기서는 또 고의 같은 말이야. 악이나 고의나 악의. 여기서는 악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정을 몰랐다면요. 그건 선의라고 해. 그러면 형벌에서는 선의에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몰랐다면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건 어떤 얘기냐면 누구랑 공동중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이야. 내가 모르고 그 사람하고 협력한 거야. 그럼 금지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이제 한두 번 거래를 한 결과 그 사람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무등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협력하면 그걸 무슨 행위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악이고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합법적인 개공은 누구하고 협력하지 말으래.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하고 협력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인데, 우리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택시를 타는데, 저녁에,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가 8,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일부러, 이거 5,000원짜리인 걸 자기는 알았어요. 5,000원짜리를 준 거야. 택시기사한테. 그때는 택시기사가 42,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거지, 택시기사가. 이제 그냥 만약에 5,000원짜리를 줬는데, 택시기사가 이거 5,000원인데 이러면 그냥, 그래요? 하고 다시 주면 되는 거고. 그냥 걸리면 42,000원 맞는 거고. 그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택시기사들이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는 반드시 이거 구분을 해본다 그래. 왜냐면 그게 워낙 많이 당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42,000원을 가지고, 뭐 도주했다면, 이 형법상 사기죄가 됩니다. 왜 사기죄가 돼요? 알면서 했으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거를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모르고 준 거야. 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나도 5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준 거야. 뭐 술 먹고 저녁이니까 안 보이니까. 해서 택시기사도 마침 그냥 42,000원을 준 거야. 나도 그냥 모르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갖고 왔어. 근데 나중에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CCTV에 딱 찍혀가지고 사기죄예요, 사기죄 아니에요? 그건 사기죄가 아닌 거야. 그 왜? 똑같은 결과인데도 왜 사기죄가 되고 안 되고 있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호에서 중요한 건 알면서라는 단어가 포인트. 자, 그다음에 3호 결격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금품 초과 수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3호하고 6호입니다. 3호, 6호가 제일 중요하고 이 금지행위 중에서. 자, 3호는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제 3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봤던 중개보수와 실비를 뭐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해서 금품 받는 행위. 두 번째 줄 채색할게요.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 이거를 좀 어순을 바꿔가지고 금품 초과 수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제가 설명드려야 하는 것은 금품이 뭐냐 요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좀 써보면 쇠금자에 물건품자잖아요. 그죠? 쇠금자에 물건품자. 그러면 뭐랑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골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 현금, 돈. 네, 그 다음에 요거 품은 물건. 이런 거를 금품이라고 하죠. 네, 그럼 제가 과거에 출제됐던 금품을 좀 잠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걸 금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례비. 사례비가 왜 금품이냐면요.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이미. 보수를 받고 또 뭐를 받은 거야. 사례비. 그건 뭐야? 그게 금품 초과 수수를 한 거야. 금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례비 우리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뭐만 받아야 돼? 보수만 받는 거야. 뭐 받으면 안 돼? 사례비 받으면 안 돼. 사례비 왜 받아? 보수 받았는데. 고마워서 받은 게 중개보수잖아.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 개공인데, 개공의 아기가 좀 어린애가 있었어. 막, 3, 4살.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뢰인이, 애기 참 예쁜데, 이거 과자 좀 사주세요 하고 과자 값을 줬어.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돼. 에? 과자값 왜 받아? 손님한테. 예,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애기한테 주는 거는 그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애기 이쁘다고 돈 줄 수 있잖아. 그거는 좀 뭐 받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뭐 판례는 없으니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의뢰인이 개공한테 이거 애기 뭐 사주세요. 과자 사서 이 돈은 받으면 안 돼. 왜 받으면 안 돼? 그것도 사례비고
대가성이 있으니까. 금품이니까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늦게 계약서를 썼어요. 8시에 끝났어요. 그럼 저녁을 못 먹은 거야. 4시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식사는 하시죠. 식사비 주면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그 돈이잖아.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잡아. 손님이 주는 건 뭐든지 안 받는다. 어? 뭐든지 받으면 안 돼요. 그걸 금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행운의 열쇠 어때? 응? 행운의 열쇠 받으면 돼, 안 돼? 이건 딱 걸린 거잖아. 네. 행운의 열쇠가 뭐를 만들어서 줘요? 금으로. 이건 딱 걸리는 거잖아. 이거 하면 안 돼. 재작년에는 이게 나왔는데 지분을 받았대. 받으면 안 돼요. 왜 지분도 안 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거라도 받으면 안 돼. 말 그대로 어떤 거라도 받으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해 잘 되셨는지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중개한 의뢰인이 가수야. 막 사인 받고 싶은 가수야. 요즘에 어떤 가수가 좀 인기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예. 우리 어떤 분은 나훈아라고 하던데. 뭐 나훈아도 괜찮고. 나훈아 사인 되게 좋죠. 언제 우리가 나훈아를 보겠어. 그래서 이제 나훈아 신곡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CD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인 CD를 받은 게 팬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개공한테 준 거야. 내 집 잘 팔아줘서 좋다고.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금품 초과 수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왜 들어가? 자, 봐요. 사인 CD. 뭐 때문에 걸리는 거야? 사인 때문에, CD 때문에. CD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거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나훈아의 사인을 꼭 받고 싶어. 그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응? 아니, 왜 옷에다 받아요? CD를 사서. 내가 사서 CD를 사서 거기다 사인해 주세요. 이건 상관은 없다고. 근데 CD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개념 잡았죠? 그래서 정리는 손님이 주는 건 보수 빼고는 절대 받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걸 받으면 금품 초과 수수에 걸린다. 그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어요? 1년 1천의 형벌. 그리고 그거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주고도 처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 여기는. 뭘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예외가 없다. 4번.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러니까 중요사항은 말 그대로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가격, 시세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런 거.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채색을 하는데 붙이지 말고 떨어뜨려서 채색하세요. 거짓된 언행이랑 그 밖의 방법이랑 다른 말이에요. 자, 거짓된 언행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를 말해. 이거를 작위라고 해. 작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를 작위에 의한 금지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도 말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뢰인이 우리 가게에 왔는데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잘못 알고 왔어. 뭐를? 시세, 가격. 그러면 개공이 뭐 해줘야 돼? 말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하면 그럼 그것도 금지행위라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거짓말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대로 말해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중요하지 않은 거는 거짓말을 좀 해도 돼요? 응? 질문 드린 거야? 해도 돼. 네. 왜냐면 여기서 어떤 거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전철역이 가까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건 굉장히 뭐한 거야, 그거는. 주관적인 거지.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가깝다고 해야지. 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느낄 때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무거운 짐을 들었어. 그럼 멀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라든지 시세 이런 거,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 거는 절대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몇 년 몇 천이요? 1년 1천. 자, 이제 5, 6, 7은 아까 3년 3천이라고 했어요. 자, 5분부터 볼게요.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게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거기 증서에다가 채색을 좀 합니다. 이 증서를 매매, 교환,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래. 그러니까 증서는 일체 손대지 말라는 얘기야. 왜 증서는 손대지 말아야 되냐면 증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에? 자, 그러면 증서가 뭔가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증서. 증서는 말 그대로 증서인데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증서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증서야, 증서. 이렇게 증서. 예. 증서라면 뭐 이렇게 뭐 종이로 받는 뭐 이런 증서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게 대표적인 증서예요. 청약 통장 같은 거. 이게 왜 증서냐? 자, 청약 통장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응? 청약을 할 때 우선권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1순위, 뭐 2순위, 3순위 이렇게 가려지잖아. 그러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 받기가 좋아? 분양받기가 좋으니까 그럼 저게 청약통장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청약통장 자체가 거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그래? 증서.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철거가 됐는데 재개발 지역에 철거가 됐는데 우리 저 이주자 뭐 대책 확인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일명 딱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당한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이주자에 대해서 어떤 확인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확인서 갖고 있다가 뭘 받을 수 있어? 뭐 분양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해? 증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전봇대 보고 다니시나요? 이 전봇대. 네? 보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안 보고 다니면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고 다니셔야 되는데 전봇대 눈높이 정도에 보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전봇대를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청약 통장 뭐 합니다? 삽니다. 밑에 팝니다. 밑에 전화번호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심플하잖아. 청약 통장 삽니다. 팝니다. 전화번호 얼마나 심플해. 네. 자, 여기다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100% 누가 받아? 개공이 받아. 자, 왜 개공은 저거를 사고 팔고 하냐면요. 수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야. 예, 이제 전화를 해서 뭐 하려고 전화했지? 통장을 팔려고. 통장을 이제 팔려고 하는,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전봇대에 붙이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한 거야. 이 사람은 누가 붙였다고 이거? 개공이. 그럼 전화를 했어. 그럼 개공이 이렇게 물어봐요. 집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없는데요? 식구는 몇 식구나 있어요? 자녀가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명이라면 얘들이 이제 개공이 다 적어, 이제 그거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으로 몇 년 있었죠? 예, 부모님 모시고 사나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하면 65점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65점이 뭐를 말하냐면 그 가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통장이 아니라고. 그 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넣는 거하고 그냥 아닌 사람이 넣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점을 65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야. 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3천 드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래서 3천을 왜 준다는 거야? 통장을 사겠다는 거지. 예. 그럼 3천을 받고 내가 뭐를 주는 거야? 통장을 주는 거지. 근데 통장이 뭐 들었지? 돈은 누가 가져? 내가 가져. 300 들었어. 300. 그러면 내가 가져? 아니면 개공이 가져? 아니, 내가 갖는 거야. 통장은 그냥 실물만 주는 거야. 통장에 대한 지위는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야. 하고 이제 3천만 원을 준다고 해. 그러면 얘가 통장하고 이제 얘가 이제 갖고 오라는 서류가 좀 복잡해. 그걸 가지고 개공 사무실에 가서 3천만 원 받아갖고 오면 돼. 물론 한 10장 이상을 막 이렇게 뭘 써줘야 돼.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통장을 주고 온 거야. 근데 은행에서는 그걸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둘이만 아는 거야. 해놓고 이제 개공한테 이제 또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누가 전화하겠어? 이제 사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통장 60점 넘어가는 통장 좀 하나만 파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하는 거야. 65점짜리 하나 샀잖아. 네. 얼마에 팔겠어, 이 사람한테? 매수할 사람한테. 여기 3천에 샀으니까. 최소한 더블은 벌어야지. 더블 안 벌고 뭐하러 팔어. 그렇죠? 네. 자, 6천을 받고 파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나한테 얼마를 줘야 돼? 6천을 주는 거야. 예. 그럼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통장을 가지고 뭐를 해? 청약을 하는 건데 얘가 하는 게 아니야. 얘는 통장의 지위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얘가 해줘야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중개해주는 개공이 연락을 해서 요번에 무슨 아파트에 좀 통장 좀 이렇게 좀 청약 신청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이름으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뭐가 돼? 당첨이 돼요. 왜 당첨이 되지? 얘가 점수가 높으니까. 그럼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 돈으로? 얘 돈으로 하는 거야. 얘 돈으로. 그럼 얘는 이제 돈만 이렇게 준 거지. 그럼 분양권은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은 이게 좀 다 묶였는데 다른 지역은 이 당첨이 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분양권을 얘한테 넘겨주는 서류를 미리 받아야 돼. 그래서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은 여기서 얼마를 벌었어요? 3천 벌었잖아. 이렇게 통장을 거래하는 거예요. 미리 잡아가지고. 근데 이 통장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통장 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40개, 50개씩 잡아요. 통장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당 뭐 2, 3천씩은 버는데 그걸 4, 50개씩 막 사들여가지고 하면 물론 그 중에서 꽉 나오는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자면 당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뭐 안 좋은 층에 걸릴 수도 있어요. 뭐 1층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대개는 이제 돈이 좀 되겠죠. 1층이 걸릴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세 사람 처벌을 다 해야 돼? 아니면 얘만 처벌을 해야 돼? 이게 우리 26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응? 다 해야 돼. 자, 셋 다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해? 얘는 증서니까 몇 년 몇 천? 3년 3천. 근데 얘네도 3년 3천으로 처벌을 하는데 얘네는 아까 뭐에 적용은 안 된다 그랬지? 금지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는 왜 3년 3천으로 처벌하냐면 얘네는 주택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얘는 주택법 위반이야. 공급질서 문란행위라 그래 이거를. 예. 그래서 3명 다 처벌받아요. 근데 이게 매우 안전한 거래예요. 왜 매우 안전한 거래냐면요. 오픈을 못해. 왜 오픈을 못해? 다 처벌받으니까. 해서 이 3천만 원 벌고 싶으면 붙이고 다니면 돼 이거. 통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청약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1순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120만 명 있대. 우리나라에. 가산점 높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 하게 되나? 예.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되게 되고 또 뭐 지역이 또 뭐 그쪽으로 만약에 되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20만 명 있다니까. 1순위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걸리면 뭐 한다? 예, 처벌을 받는다. 예, 이렇게. 이거를 개공이 사서 팔고 하는 걸 증서 매매업이라고 그래요. 돈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예, 그래서 이거를 금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번 봅니다. 6번. 의뢰인과 무슨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에다가 채석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도 채색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6번은 뭐하고 뭐가 중요하지?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아까 6번도 별표하셨죠? 예, 거기 이제 직접 거래가 특히 중요한데 직접 거래는 사례를 하나 좀 드릴게요. 직접 거래 사례. 이 사례가 좀 중요해요. 직접 거래는 사례 중요. 자, 갑이 매도할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공한테 왔어요. 그래서 7억 시세의 상가를 가져왔는데 얼마에 팔아달라냐면 4억에 매도해달래. 자, 그럼 이거에 개공이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얘기해줘야지. 얘기 안 해주면 금쟁이라 그랬잖아. 얘기해줬어. 뭐라고? 시세에 7억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갑이 뭐래? 알고 있대. 알고 있는데 4억에 팔아야 할 이유가 있대. 여기는 이제 소위 급매야. 이 급급매가 왜 나오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급급매가 나오는 이유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갑의 아들이 사고 친 거야.
그게 가장 커. 거의 한 절반 이상의 확률은 누가 사고 쳤다고? 갑의 아들이 사고 친 거야. 예, 그래서 뭐 들어가야 돼? 합의금. 이번 주까지. 예. 해서 이제 오늘이 우리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4억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니까 합의서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들 지금 징역 가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들을 살릴래, 상가를 살릴래?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를 살리겠어요? 응? 아들하고 상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면 아버지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상가요? 안 그렇죠. 저 아들을 살려야지. 이거 합의금,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또 되는 거니까. 그래? 아니,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 이런 사람도 있죠. 예. 해서 이제 급금매로 나온 거야. 그럼 개봉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매수하게 되면 이게 직접 거래가 되는 거야. 왜 직접 거래가 되냐면 누구랑 누가 거래했으니까.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이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행위라고 하니까. 그럼 처벌하나? 누구를? 둘 다 아니면 개공만?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러니까 이거 3억 싸게 사면서 3년 징역 갔다면 의미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자, 대신 이제 시험에는 뭐를 잘 물어보냐면 두 가지 우리 면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 형태이지만 아닌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잘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오는 물건 사고 싶잖아. 돈도 있고. 그러면 처벌을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고 처벌 안 받고도 살 수 있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면책되는 게 두 가지가 보여요. 자, 첫 번째 뭐? 가족 명의로 근데 가족 명의 말고 구체적으로 가족도 뭐 범위가 많죠. 와이프, 남편도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 명의로. 자,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거, 이 면책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갑이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의 누구 이름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사면 내가 산 거야? 내 배우자가 산 거야? 배우자가.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돈이 내 돈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자, 왜 그래도 상관없어? 아니, 증여 말고 명의 신탁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에, 우리나라 법제도에 배우자 상호 간에는 명의 신탁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는 명의 신탁을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내 돈이면 배우자 이름만 빌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그냥. 그 대신 형식은 누가 사는 것처럼 해. 배우자가. 아무 상관없어. 명의 신탁이 안 걸려. 자, 그러면 부모님 이름으로 사는 거는 안 돼. 자, 왜 안 돼? 명의 신탁이야. 명의를 부모님으로 바꿨으니까. 자녀 이름으로 사는 것도 명의 신탁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되는 거야? 배우자만 돼. 자,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요, 지금 사귀고 있는 단계는 안 돼. 그럼 누구만 돼? 법정혼. 사실혼도 안 돼. 예. 무슨 혼이요? 법정혼. 법정혼이 뭐야? 혼인신고 된. 근데 지금 혼인신고 막 오늘 내일 할 사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빨리 해. 오늘 하고 매수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빨리 결혼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자, 배우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보이는데 이거 잘 보면 면책되는 거. 다운계약서 말고. 다운계약서 말고. 봐요. 이 직접거래 개념이 뭐냐면 의뢰인의 물건을 개공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어? 다른 뭐? 다른 개공에. 그쵸?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개공의 중개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손님한테 얘기했어, 가격을 7억이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팔아야 되겠는데 하면 그래? 네, 그러면 나랑 어디 좀 가자. 옆에 사무소로 가자. 해서 옆에 사무소 가면 누가 또 있어? 다른 개공이 있잖아. 여기 가서 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야, 이제. 개공이 아닌 거가 돼버리잖아요. 응? 그러면 나는 이 개공의 뭐야, 그냥. 의뢰인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개공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냥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두 개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거나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했거나.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출제연도 재밌잖아, 저거. 출제연도 하고 싶잖아.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자, 쌍방을 대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를 쓸 때 개공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누구랑 누가 있어야 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야. 매도랑 매수랑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얘가 바쁘대. 그냥 써달래. 그 얘도 바쁘대. 그냥 써달래. 혼자 쓰는 거야. 누구 혼자? 개공 혼자. 지금 개공 혼자 뭐 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 혼자서 막 계약서를 쓰는 거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든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금지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대리하면 안 되네. 그러면 일방은 대리해도 되고요. 한쪽 대리. 그건 상관없어. 근데 양쪽을 대리하는 걸 하지 말래. 자, 7번째 금지행위는 한번 읽어볼게요. 탈세. 탈세가 뭐죠? 세금 빼먹는 거. 그걸 탈세라고 하는데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목적이 아예 불손하잖아요. 소유권 보전 등이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여기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뭐뭐 하는 등 이랬으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고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뭐를 뭐 하는 행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앞부분이 투기입니다. 앞부분이 투기고 그걸 뭐 하지 말래. 조장하지 말. 우리 보고 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장하지 말라는 거야.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것도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사례는 잘 들어보시면 돼요. A가 B한테 팔았어요. 매매. B는 다시 누구한테? C한테. 등기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정상적으로 가려면 A에서 B로,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정상적이죠? 네, 그런데 이 매매가 초단기로 이제 생긴 거야. 단기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야, 뭐 하려고 이렇게 두 번씩 하냐? 다음 주에 넘길 건데.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이 등기랑 이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잖아. 이래서 이걸 뭐라 그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중간을 생략했으니까. 또는 미등기 전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같은 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는 얘네들이 뭐 한 거야? 두 자로. 투기한 거지. 탈세 내지 투기한 거죠. 그죠? 투기한 거라고. 자, 그런데 이 투기가 A, B, C 세 사람만 갖고는 거의 불가능해. 자, 왜 불가능하냐면, 자, A는 B한테 팔았으니까 B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B는 C한테 팔았으니까 B가 C를 알지. 근데 누가 누구를 몰라, 결정적으로. A가 C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는 못 한다고. 그럼 누가 중간에 뭐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개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개공이에요.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뭐 조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금지 행위는 이 그림에서 누가 금지 행위를 한 거예요? 개공이. 왜? 투기를 조장했으니까. 그러면 A, B, C는 뭐 한 거예요? A, B, C는 뭐 한 거야? 투기를 한 거고 얘는 조장을 한 거야. 그럼 여기 4명 중에 누구를 3년 3천으로 처벌해? 얘를 3년 3천으로 처벌해. 얘를. 얘네들은 처벌 안 해? A, B, C는? 얘네도 하는데 법이 달라.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3년에 1억. 누가? 3명 다. 셋 합심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예, 되게 세죠? 근데 우리 그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 얘 몇 년 몇 천? 3년 3천. 왜? 뭐 했으니까? 조장했으니까.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금지행위 그 포인트만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1번 무슨 업 하면 안 된다고? 매매업. 두 번째 뭐 하면서 무등록 하는 사람하고 협력하면 안 돼? 알면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품을 뭐 하지 말라고? 초과해서. 예, 금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모든 게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뭐든지 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래. 거짓된 언행도 하지 말고 그 밖의 방법, 가만히 있는 것도 하지 말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를 중개하거나 매매업하지 말래. 증서.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하지 말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뭘 하지 말래 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또 하지 말래요. 자, 17번 테마, 예, 공인중개사 협회 갑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는 10년에 5번, 2번에 1번 꼴, 이 정도로 주기로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협회가 무슨 협회죠,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것은 오해할 수가 있어. 누가 만든다고? 공인중개사들이.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 그럼 이 협회는 누가 만드냐면 개공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만들기는, 그러니까 설립이라고 하잖아요. 설립은 누가 하고, 누가 한다고? 개공들이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개공협회 이러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전문 자격사의 명칭을 넣어서 무슨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설립한다고요? 개공들이 설립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자,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좀 한번 살펴보는데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여기 회원의 직업이 뭐죠? 공인중개사 아니고 개공이라고 했잖아요. 개공. 개공 300명이 모여서 발기인 총회를 먼저 열어야 되는데 발기인에다가 우리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얘네들이 모여서 뭐 할 거냐면 정관을 만들어요. 뭐 만든다고? 정관. 발기인 총회. 그 다음에 그걸 작성해서 창립 총회를 또 한번 해야 돼. 창립 총회에다가 밑줄 2번. 창립 총회에서는 정관을 뭐 해요? 의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줄 국장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인가에다가 밑줄 3번. 인가 밑줄 3번.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등기에다가 밑줄 4번. 협회가 이룰 성자를 쓰는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4단계 다시 한번 좀 답변해 볼까요? 뭐죠? 발기인 총회, 창립 총회, 인가, 그 다음에 등기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시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나왔었어요.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성립된다. OX. X. 왜 X? 등기를 해야 돼. 인가를 받아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협회의 조직은 3가지 조직이 있는데 협회 조직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봐주시고, 협회 조직은 3가지 조직이 있어요. 가장 상위에 무슨 조직이 있냐면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본점. 본점 밑에 뭐가 있냐면 지부가 있어요. 지부. 그리고 지부 밑에 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를 협회의 뭐라고 해? 조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협회의 조직은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 1개. 주된 사무소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 지부는 시도 단위에 둘 수 있어요. 시도 단위마다. 그 다음에 지회는 어느 단위냐면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어요. 요거는 임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 협회라는 실체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강동구에 협회의 조직을 둔다면 뭘 두겠어요? 지회. 그러면 지부는 어디에 두는 거야?
서울특별시에 두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강동구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지부가. 무슨 지부가? 서울특별시 지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강동구에 반드시 있는 거 아니고 강동구에 조직이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고 지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있고.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 있는 거야? 1개. 근데 그 주된 사무소를 강동구에 둬도 돼, 안 돼? 그거 상관없어. 이거는 중개사무소하고는 아니니까. 해서 예를 들자면 강동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그건 전국에 몇 개 있는 거야? 1개 있는 거고, 강동구에 지부가 있으면 이건 어디에서 하나 있는 거야? 서울에서 하나 있는 거야. 그다음에 강동구에 지회가 있으면 강동구 전체에서 하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송파구에도 뭐 있겠어요? 지회 있겠지 뭐. 그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꿈이 있어야 돼. 사람이 꿈. 자, 여러분 이거 합격하시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개공. 그게 꿈이야? 거기서 끝이야? 그러면 안 되지. 원대한 꿈을 좀 꿔야 되는데 개공이 되면 돈도 이제 돈인데 좀 더 원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협회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되는 거야. 협회장은 개공 중에서 뽑아. 개공 중에서. 그럼 협회장을 어디서 근무하냐면 주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협회장 연봉이 2억이에요. 자기 일 안 해도 돼 이제. 자기 일은 휴업하면 돼. 그냥 협회장 2억 이렇게 받아가면서 협회장 2년 임기 있고 연임할 수 있고.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이제 협회장 일을 잘하면 뭐를 할 수도 있을까 이제. 그 다음 단계. 국회의원 나갈 수 있어요. 직능대표라고 하죠 우리가. 아니 개공들이 8만 명이라 되는데 8만 명의 개공만 있어? 자기 가족까지 하면 최소한 30만 표 이상은 나오지. 그러면 직능대표 충분히 나가죠. 그죠? 이렇게 한번 꿈을 원대하게 가져보시라고. 아셨죠? 자,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격시험 합격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개공이 되었어요. 봐요? 개공이 됐는데 협회장에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단계를 밟아야 돼. 자, 어떻게 단계를 밟아야 돼? 지회장 출마하는 거야. 강동구 지회장.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동구 지회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뭐 나가 이제? 서울특별시 지부장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협회장 이렇게 출마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부 개념이 17개가 있거든요. 무슨 지부랑 무슨 지부가 제일 크겠어요? 서울특별시 지부랑 경기도 지부가 제일 커. 해서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협회장 선거를 하는데 누구 아니면 누가 매번 되겠어? 서울특별시 지부장 아니면 경기도 지부장이 항상 돼. 나머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뭐 비교가 안 돼. 서울이 뭐 월등히 많고 그 다음에가 경기도. 나머지 지역은 미미해. 그러니까 강동구 지회장 나가서 잘하시면 지부장 강동구 개공들이 몰아줄 거 아니야. 몰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지부장 될 수 있고 지부장 일을 잘하면 뭐 되겠어요? 협회장 몰표 나오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시라고. 아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협회장 말고 지금 현재 협회장 말고 전에 협회장 그 전전 회장, 그 전전 협회장 다 구속됐어. 왜 구속됐을 것 같아요? 3명 다 구속. 지금 협회장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뇌물 말고. 공금 횡령죄로 3명 다 구속됐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연봉도 많은데 왜 협회장이 자꾸 구속될까요? 계속 구속될까요? 협회 돈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눈먼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협회장 되면 자기 연봉하고 상관없이 법인카드가 나온다고. 근데 그 법인카드 같은 걸로 뭘 해, 막 이제. 피자도 사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 속옷도 사주고. 이제 그 전임 회장이 그랬대요. 근데 그 피자를 몇 판을 사먹냐면 600판을 사먹었대. 그 임기 중에. 그건 장난이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면 다 횡령이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뭘 피자를 사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적으로 이렇게 사먹어요. 그 피자 가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협회장 집 주변에서만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걸리는 거죠. 그건 횡령이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협회 업무가 7개가 있는데 제가 시간을 20초 드릴 테니까 협회 업무를 한번 조금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쭉 봐보세요. 대충 보셔도 돼.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보시고 칠판을 한번 볼게요. 대충 보신 다음에 협회가 하는 일이 대충 뭔가 이렇게 보고. 자, 대충 감 잡았죠? 칠판 볼게요. 협회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협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가 중개업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는 못해. 중개업은 못해요.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중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뭐 교육 업무, 연구개발, 또는 우리 중개업 하려면 공제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 그런 거. 또 우리 중개업에 필연적으로 거래정보사업도 필요한데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지 협회가 중개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재는 이게 좀 연결이 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93페이지 쪽으로 좀 잠깐 가볼게요. 93페이지 쪽입니다. 20번을 좀 먼저 할게요. 그거 뭐 먼저 해도 상관없는 주제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20번 주제로 가요. 20번. 자, 각종 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도 별표 한 개만 해주시고 각종 위원회. 우리 법에서 우리 과목에서 위원회가 2개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위원회가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넘기시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전부 다 2012년, 2013년 뭐 이때 얼마 안 된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좀 계속 연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위원회의 비교표 이쪽이죠. 그것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책심의위원회 하는 일을 좀 잠깐 볼게요. 설치 목적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심의와 의결. 자, 질문. 심의와 의결을 꼭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심의한다는 거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본다는 거예요.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의결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의결이고. 자, 이거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거 안 해도 그냥 시스템으로 잘 굴러갈 수 있어. 그냥 내버려둬도 잘 굴러간단 말이에요. 애들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두면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응? 그걸 막 안 먹어서 애다 놓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성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임의기구.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 둘 수 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목적이 뭔가 보세요. 하는 일이 뭐야? 심의와 감독의 기능을 한다는 거지. 얘는 감독. 그치? 감독은 꼭 해야 돼? 아니면 안 해도 돼? 감독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감독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시험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지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감독은 꼭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성격에 뭐라고 되어 있지? 얘는 둔다. 둔다는 두어야 한다의 개념이야. 거기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을 뭐하는? 감독하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제가 좀 전에 협회장이 3번 연속 구속됐다 그랬죠? 구속된 이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구속하니까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3명이나 계속 구속되는 거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뭔가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 뒤늦게 이제 국토부에서 생각을 하고 협회장을 뭐하는? 감독하는 기구를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협회장이 되면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제.
왜 희박해? 감독당한다니까 이제. 옛날에는 감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독을 하니까 이제 구속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왜냐하면 이거를 시도 단위에 둬버리면 우리나라에 시도가 17개나 있는데 그 위원회가 쓸데없는 위원회가 17개가 있으면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쓸데없는 일이 되니까 그냥 어디에다가만 그냥 두는 거. 국토교통부. 그러면 전국에 있어봐야 몇 개? 한 개. 만약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 개.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장을 감독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으면서 협회장을 감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협회 내부에. 협회 내부에 있어야지. 만약에 협회가 뭐 서울에 있는데, 협회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제주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할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협회 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구성으로 내려갑니다. 구성은 사람이 이제 구성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위원장 몇 명 포함해가지고요. 이제 위원장은 여기 지금 나오는데 한 명을 포함해서 이제 7명 이상 11명 이내.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이제 구성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19명 이내. 거기도 채색하고요. 질문의 답변. 정책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맞춰줘야 돼. 이에 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하한의 제한이 없어. 그거는. 실제로 우리 5명밖에 없어. 실제로. 운영위원회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한 상한선을 주는 거야. 그래서 1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운영위원회 옆에 보니까 뭐를 또 감안하라고 돼 있네. 성별 감안. 거기다 우리 따로 이렇게 채색 안 돼 있으면 거기다 따로 한번 좀 서색을 할게요. 성별을 감안하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사람의 성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남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남녀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남녀의 능력 차이. 그냥 뭐 제가 무슨 뭐 성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요. 남녀의 능력 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거를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그게 보이더라고.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문제 남자가 능력이 좀 있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 힘쓰는 거. 힘쓰는 거는 좀 이런 능력은 아무래도 여자에 비해서 능력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여자분들이 능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그 막내가 대학을 가야 돼서 그 면접을 좀 봤어요. 수시는 면접을 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학교가 멀으니까 저희 이제 집에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 면접을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디서 기다리냐면 학부모 대기실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천막 쳐놓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막 난로 같은 거 펴놓고 뭐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근데 뭐 3시간 기다리는 학교도 있고 뭐 5시간 기다리는 학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서울대는 3시간 기다렸고 연대는 5시간 기다렸어요. 그냥 자랑을 했어요. 그냥 제가. 서울대는 3시간 기다렸고, 연대는 5시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남자들은 포즈가 딱 2개야. 뭐 아니면 뭐? 아니. 팔짱. 팔짱 끼는 거 아니면 뒷짐. 누구하고도 얘기도 안 해. 그냥 자기 뭐 같이 온 뭐 와이프랑 뭐 이렇게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놀라운 광경이 있더라고요. 어떤 놀라운 광경이 있냐면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나죠? 근데 이제 저는 또 놀랐던 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떡을 얻어먹더라고. 저도 먹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떡을 주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놀랍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뭐 남자분 몇 분 계신데 그거에 동의하실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떡을 얻어먹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제 수컷끼리는 절대 그런 게 없어.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지 않아요? 떡을 얻어먹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그 옆에 있는 떡 준 사람한테 언니 다음에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이까지 다 벌써 깠냐고. 응? 나이 다 까고 언니 다음 뭘 다음에 봐. 다음에 보기는. 응?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해서 이게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관점의 차이도 있어요. 관점의 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협회장이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썼는데 국회의원 3명하고 만나. 실제로 협회장은 국회의원을 자주 만나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니면 국장이야. 그러니까 되게 연봉도 많이 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3명하고 협회장이 이제 밥 먹고 술 먹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법인카드로 이제 당연히 긁었겠지. 근데 500만 원이 나온 거야. 500만 원. 근데 이 관점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그 위원회 5명인데 전부 5명이 남자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잘 먹었네. 잘 먹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이 운영위원회 3명의 만약에 위원들이 여자분들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이것들 미쳤네? 이렇게 하겠지. 아니 뭐 먹는데 500만 원씩 처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관점의 차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를 보는 능력도 다르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섞어서 하라는 거야. 그래야 뭐를 잘하니까. 감독을.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좀 제가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드렸냐면 바꿔요. 어떻게 바꿔? 정책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OX, X. 왜 X? 정책을 짜는 데는 성별이 필요가 없어. 그냥 잘 짜는 놈이 짜는 거지 뭐. 그죠? 근데 뭐 할 때는 성별이 좀 중요하다는 거야.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대충 이해됐죠? 그렇게 개념 잡고요. 밑에 이제 위원장도 좀 중요한데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무슨 직이라고? 당연직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 있어요.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몇 차관이 위원장이 돼야 돼? 1차관. 그러면 2차관은 안 돼? 예. 국방부 1차관은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국토교통부 1차관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직이라고 해요.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차관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냐면요. 위원 중에서 뭐 한대? 호선. 거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호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호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그 호자는 상호간에 이런 뜻이고 선자는 선출한다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상호 뽑는다 이거야.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반장 선거 이런 거. 그럼 반장은 누가 뽑아? 파나디들이. 그걸 뭐라 그래 한자로? 호선한다 그래.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9명이 있었으면 19명이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자기 중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우측에 위원회 임기 왼쪽 오른쪽 2개 다 중요합니다. 위원회 임기 둘 다 몇 년? 2년. 둘 다 2년이라는 거 다 중요하고 자 칠판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분들이 아까 능력의 차이 했을 때 여자들이 특히 잘하는 일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근데 감독을 남자들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좀 감독을 잘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또 좀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왜 생각되어지냐면 초능력 있다고 봐요, 저는. 감독하는데 초능력? 왜 초능력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희 이제 사는 아파트에 방이 3개인데 아이들이 2개 쓸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안방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 해가지고 좀 있다가 막 등짝을 이렇게 후려치는 거야. 딴짓한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냐고. 그 촉이 온대요. 예. 근데 그런 촉이 엄청난 촉인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 절대 그런 촉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촉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촉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 중에서도? 네. 네. 그럼 그 사람은 감독을 한 번 더 하면 어때? 좋아. 괜찮아. 해서 연임이 되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연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뭐는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운영위원회.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바꿔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감독을 특별히 타고나기를 잘 타고난 사람들은 한 번 더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연임 몇 번만 더 된대? 한 번. 그러면 한 번 연임하면 몇 년까지 갈 수 있네? 4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사하고 서기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만 좀 채색을 좀 한번 해 주실 건데, 뭐를 좀 해 주시냐면, 거기 그 우측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간사 쪽에 2번째 점에 회의록 작성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 그 일반적인 모임, 뭐 동창회, 산악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이런 일반적인 모임에서 회의록 같은 거, 이런 거는 누가 써? 총무 말고 다른 말로 서기를 두고 서기가 쓰잖아. 근데 여기는 회의록을 서기가 안 쓰고 누가 쓴대? 간사가 쓴대. 간사는 서기보다 조금 상위의 직책이에요. 예, 그래서 회의록은 누가 쓴다고? 간사.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회의록을 쓰려면 그 회의에 참가해야 돼? 네. 예. 근데 이제 서기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잡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회의에 누가 들어가서? 간사가 들어가서 회의록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대충 다 이해됐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예, 뭐 따로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제재에서부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전부 다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한 주 더 있는데 마지막 주에는 이제 실무는 한 주 정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